프락시스 행정법 총론 강의입니다. 교재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설명된 사인의 공법행위 가운데 신고와 관련된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는 굉장히 지금 행정기본법 안 33조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금 사인의 공법행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고라는 것은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 주체에 대해서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신고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통지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행정절차법 10조 1항에 약간 이 신고의 개념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행정기본법 안 33조에 명확하게 그 의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신고와 관련된 법리의 해석이 오로지 판례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기본법 안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 안과 행정절차법 부분을 한번 같이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기본법 안부터 보겠습니다. 33조 신고. 신고는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거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죠. 자기완결적 공법행위. 수리 불필요 신고. 자, 근데 다만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 수리 필요 신고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판례상으로 이렇게 수리 불필요 신고와 수리 필요 신고, 자기완결적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위요건적 공법행위가 두 개로 정리되어 왔었는데, 이 행정기본법 33조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조문화되었습니다. 다만 수리 필요 신고 중에서 개념이 혼동되지 말아야 할 것이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이게 수리 필요 신고가 아니다 라는 분명히 개념을 정리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10조에 지금 또 우리가 수리와 관련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과 다른 권리 이익을 승계한 자는 그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법인에 합병된 경우에 신설법인이나 존속법인의 경우에도 지위를 승계하죠. 자, 이때 원래의 행정청의 상대방이 당사자, 원래의 허가를 받은 자, 원래의 특허를 받은 자, 원래의 면허를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자, 통지라는 말은 신고죠, 신고. 그래서 통지하면은 바로 당사자 지위의 승계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통지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니까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죠? 수리 불필요의 개념입니다. 요것이 이제 신고와 관련해서 이제 법조문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것을 이제 분명히 기억하고, 지금 현재 볼 부분은 행정절차법 10조의 부분은 관련 법리를 설명하고, 다른 부분은 현재까지 판례로서 정리된 수리 필요 신고와 수리 불필요 신고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리 불필요 신고, 자기완결적 공법 행위로서의 신고를 말합니다. 예. 이것은 수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신고만 하면 됩니다. 통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기존에 이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련돼서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 신고는 관련 행정청에게 제출되어 접수된 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고 수리 행위가 따로 필요 없다.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그게 수리가 거부됐다 라고 하더라도 이미 수리가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했고 신고로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러면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죠? 나중에 행정청이 수리 거부됐다고 해서 그 수리 거부는 아무런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신고 시에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무신고 영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도 형사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상 여러 가지 신고 허가와 관련돼서 판례가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정되어 있습니다. 담장 설치 신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 수리 필요 없습니다. 담장 설치하겠다고 신고만 하면은 담장 설치해버리면 됩니다. 네. 증축 신고. 신고만 하면은 건축이 가능한 그런 경우에는 수리 행위가 따로 필요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고 수리가 행정처분이 아니죠. 당연히. 그죠? 이미 효력이 발생된 경우에 그냥 그것을 확인해주는 사실행위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축신고의 반려행위. 반려라는 게 뭐죠?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주는 거. 이거는 반려행위는 거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축신고를 반려한 행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혹은 건축신고 반려처분 무효확인 소송 한다든지 아니면 반려행위 자체를 거부처분을 보고 건축신고 거부처분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건축착공신고의 반려행위 또 반려행위 자체가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인허가 의제 효과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하나의 인가를 받으면 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관련된 다른 법령의 인가 허가까지 같이 한꺼번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그런 개별 법이 있습니다. 특히 국토계획법, 토지개발과 관련돼서 하나의 행위를 하면은 복합적으로 다른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인가 허가가 같이 온 걸로 그렇게 의제하는 효과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특별한 건축신고, 즉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 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인허가 의제와 관련돼서는 이 행정기본법 안 28조부터 32조까지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허가 의제와 관련된 부분은 하나의 행위로서 여러 가지의 인허가를 한꺼번에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와 관련돼서 상당한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그래서 행정기본법안에 이렇게 5개의 조문을 좀 긴 조문입니다. 이렇게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판례가 수산제조업 신고라는 부분입니다. 그럽니다. 그죠? 보상금 청구입니다. 수산제조업 신고하고 보상금 청구 무슨 관련이 있느냐? 자, 김가공업 이 신고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수산제조업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수리 필요 신고냐 아니면 수리 불필요 신고냐의는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령상 보니까 수산제조업 신고서에 법에 정한 양식에 따른
요건을 기재하고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행정청이 수산 제조업 신고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리 불필요 신고죠. 그래서 김 가공을 하기 위한 수산 제조업 신고를 하면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김 가공 공장 건물이 건축물 관리대장상 창고다, 용도가. 그래서 반송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김 가공 공장 수산 제조업 신고 했습니다. 반송했습니다. 반려한 거죠. 네. 근데 이 김 가공 공장의 수산 제조업 신고가 되는 땅이, 토지가 공유수면 매립, 즉 바다와 면해져 있어가지고 같이 매립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매립되면은 그 어업권 보상뿐만 아니고 그 관련된 토지에서 토지까지 수용되기 때문에 토지나 공장도 보상을 받게 되죠. 행정상 손실보상. 이 시점에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수산 제조업 신고가 어떻게 됐죠? 반송이 됐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보상을 안 해준 겁니다. 수산 제조업 신고가 반송이 됐으니까 너는 적법한 김 가공 공장이 아니다. 그래서 보상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상금 달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왜? 수산 제조업 신고는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뭐다? 수리 불필요 신고다. 그래서 반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미 신고 자체로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는 적법한 수산 제조업자이다. 김 가공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사건이 재밌죠. 이 보상금 청구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리 필요신고와 관련해서도 이 또 수산업법상의 어업신고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게 다 보상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보상금. 자, 수리 필요신고.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죠. 법 규정에 수리가 필요하도록 정해놓고 있는 경우 또는 수리를 전제로 한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수리 필요신고입니다. 이거는 수리가 돼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고요건과 심사방식을 기준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기본법 안에 명시적으로 이 수리 필요신고를 규정하고 있죠. 손해배상이죠. 그죠? 손해배상. 자, 어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업신고를 했는데 행정청이 어업신고를 수리하면서 공유수면 매립구역을 조업구역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자 이 원래 어업신고를 한 사람은 신고를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구역을 조업구역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이 이루어진 거죠. 공유수면 매립이 이루어지면 보상이 따르죠. 네. 바다를 메꾸고 바다에 인접한 토지도 같이 메꿔서 새로운 토지를 만드는 거니까 조업구역이라는 것은 이 공유수면 매립이 예정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는 어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아예 관청이 미리 이건 곧 메꿔질 바다니까 여기서는 이 어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신고를 받고는 그 구역에서 제외한 걸 해버렸어요. 그리고 어업신고 필증을 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공수민이 매립된 다음에 이 조업구역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해다. 왜냐하면은 조업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권청이 조업구역에서 제외해서 신고 수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당사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 신고는 어업신고는 수리 불필요 신고다. 그래서 조업구역에서 제외하고 말고 행정청이 나중에 어떤 행위를 했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내가 원래 어업신고를 할 때 내가 어업을 하기로 한 바다는 전부 포함시켜가지고 나의 손해배상 액수를 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 어업신고는 법 규정의 취지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규정의 취지가 행정청의 수리에 의해서 비로소 효과가 발생되는 수리 필요 신고이다. 그래서 그때 수리를 하면서 일정한 바다를 조업구역에서 제외한 것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것 자체는 적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조업구역에서 제외한 것 자체가 뭐 꼭 적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은 일단 이것은 수리 필요 신고이기 때문에 수리 불필요 신고를 전제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수리 필요 신고와 수리 불필요 신고의 개념이 나중에 보상금 산정에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어쨌든 개별적으로 각자의 신고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거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납골당 설치 신고는 수리 처분이 있어야 설치 가능하다.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수리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리를 거부하는 행위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 이제 판례로 나와 있는 부분이 아까 행정 절차법에 나와 있는 그 지위승계, 그죠? 지위승계. 원래의 수허가자, 수면허자, 수인가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과 관련해서 행정절차법에는 통지를 하라고 되어 있고 통지만 하면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통지가 무슨 의미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아니면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냐? 이렇게 해석상 나눠지는데 이 각각의 영업의 허가의 종류에 따라서 설명이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이건 식품위생법상 수리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 양도자의 사업허가 취소와 양수자의 사업권리 설정이라는 행위가 복합된 것이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양도자의 사업허가 취소라는 개념은 행정절차법 21조, 22조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해야 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되고 일종의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신고라면은 이것은 수리 필요한 신고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종전의 영업자는 양도자죠. 그 처분에 대해서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다. 불이익한 처분에 되는 당사자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대한 종전 영업자에 대하여 정행정 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수리 필요 신고입니다. 유원시설업자, 체육시설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입니다. 이 유원이라는 것은 우리 그 어뮤즈먼트 파크 있죠. 놀이공원, 여러 가지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 혹은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에 양도 양수된 경우에 이것이 수리 필요 신고인가 아니면 수리 불필요 신고가 또 다투어진 겁니다. 유원시설업의 시설의 전부 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함으로써 유원시설업자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행정청에 신고하는 경우에, 그러면 종전유언시설업자에 대해서는 허가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위를 부인당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종전시설업자에 대해서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리 필요 신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업을 양도 양수했는데 양도자가 이 양도 양수 계약이 무효다. 그래서 지위 승계 신고를 했는데 신고 수리를 했다. 그러면 그 수리한 행정청의 행정행위도 무효다. 라고 해서 양도자가 자기의 원래 양도 양수계약, 당사자끼리 양도 양수계약 무효를 이유로 행정청의 신고 수리, 지위 승계 신고 수리라는 처분에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원래 양도 양수계약, 원래 양도 양수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때는 수리를 해도 그 수리를 한 행정청의 행위는 원래 대상이 없는 것에 대한 한 거기 때문에 무효라는 겁니다. 양도자는 민사소송으로 양도 양수 행위의 무효를 구하고 다시 행정소송으로 행정청의 신고 수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자는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신고 수리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지금 영업 양도 양수의 신고와 관련된 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와 관련돼서 세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사실은 사업 승계와 관련해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있겠죠. 이 두 사람 사이에 사실 분쟁이 생긴 겁니다. 양도 양수와 관련해서.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거를 그리고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위 승계 신고를 해버린 거죠. 신고를 해버리고 행정청은 신고 수리 처분을 했습니다. 자, 이때 원래의 양도 양수 계약이 분쟁이 생겨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가 이걸 어떻게 다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전부. 그래서 그것은 신고 수리 처분의 무효를 다투면 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고와 관련해서 신고는 또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파악형 신고와 규제적 신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파악형 신고는 정보를 제공하는 신고, 규제적 신고는 원래 안 돼 있는데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행위를 하는 그런 개념의 신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회신고 있죠. 집회신고. 집회신고는 일정한 경우에는 집회신고만 하면 그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정보 제공적 신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 제공적 신고,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행위를 했다, 집회를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원래 원칙으로 하면은 정보 제공적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돼요. 형벌이 아니고. 그러나 지금 집시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 제공적 신고라고 하면서도 형벌을 부과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 행정법적 법리적으로 볼 때의 정보 제공적 신고와 금지 해제적 신고에 따른 과태료와 형벌이 엄격하게 구별돼야 되는데 지금 법률은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금지 해제적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없이 한 행위는 위법하고 행정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다 이 금지 해제적 신고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 경우에 처음에 적법한 신고가 아니어서 신고를 보완하는 경우가 있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은. 만약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서를 반환합니다.
이건 이제 아주 형식적인 요건, 특히 기재와 관련해서 그걸 아주 미비했을 경우, 예를 들면 신고자의 주소지를 기재하놨다든지, 신분상의 여러 가지 신분상의 특정을 요구하는 것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반환하는 경우죠. 그리고 그런데 이 부적법한 신고가 어떻게 해서 수리돼 버린 경우도 있어요. 행정청의 과실로,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그런데 나중에 그 수리 행위가 무효로 됐다. 부적법한 신고가 밝혀져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무신고 불법 영음이 됩니다. 다만 이 부적법한 사유와 그리고 수리 행위 자체가 무효가 아니고 취소 대상이다 하면은 취소한 것을 기다려서 불법 영업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바로 무신고 불법 영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와 관련해서 여러 개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하나의 법령상의 신고 요건을 충족한 신고라도 다른 법령에 의해서 신고 대상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상이 신고와 관련된 기본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이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수리 필요 신고의 개념과 허가의 개념이 사실 구별이 애매합니다. 이 구별이 애매한 부분에 대한 제 나름의 비판적 의견과 판례를 소개해 놓은 것인데,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행정기본법상으로 신고와 허가의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가지고, 이후에는 그 내용이 약간은 수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판례 이론과 행정법상의 기존 법리에 비춰봐서 수리 필요 신고의 개념과 허가의 개념이 거의 동일한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표시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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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